일단 우리 김인수 대표님도 오늘 좀 시장 어렵게 보시나요? 미국 쪽 시장 한번 좀 간단하게 봐주시죠. 네, 일단 접속 좀 하고요. 네. 접속? 네. 또 하시려고 그랬죠. 또 그 대신 하시려고 전도연, 한석규? 네. 참, 과거에 아직에서 이렇게 벗어나오지 못한 소년 같은 이미지를 계속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철없다는 얘기죠? 아유, 예. 2022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어제 미국 시장 지난주 마감이었죠. 미국 네.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일단 동향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묵직하죠. 예, 묵직한 모습들 쪽에서 뭔가 기대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뭐 좀 버거운 모습들 계속 확인되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쪽에서 보니까 한국은 지금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또 패턴이 거의 뭐 또 무거워서 진행이 되는데 네. 그걸 달러화로 환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가 그러니까 원화가 더 약세였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전저점대 밑에 정도쯤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상황 쪽에서 하향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도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를 보여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통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이 한 15,000개 가까이 매도가 진행이 됐고요. 거기다 주식도 이제 매도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전저점대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얘기 드리게 되면 에이, 전저점대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는 좀 돌려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의미로는 전저점 근처에 와 있으니까 그렇죠. 외국인들 시각으로는 어차피 이걸 원화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수를. 그렇죠. 네, 달러화로 변환하게 되면 저 바닥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이 바닥이 저점을 지지를 하려고 하는 바닥일지 아니면 여기서 한국의 상황이 여러 글로벌 증시 동향들을 봤었을 때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냥 먼저 주도적으로 깨고 내려갈지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테스트가 들어오는 한 주겠다. 물론 이번 주 월화수목 4개 4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죠. 게다가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22또 통화정책회의 있고 9월 달은 뭐 이것저것 하나씩 끼어서 되게 변동성 키울 요인들의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킬 수 있느냐? 역시 안 돼라고 보여주느냐? 뭐 이번 주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우리 월요일이니까 또 주간 일정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주간 일정 볼 때 가장 먼저 얘기 드려야 될 게 그거 같습니다. 지금 또 남부지방엔 비가 태풍이 흰남노. 지난번에 한남노라 그래가지고 우리 저까지 함께 그 도매금으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네, 대표님이 시사상식이 드러났군요. 그렇죠, 예. 오타를 가지고 또 그렇게 그냥 우겨야 되는. 전 또 그걸 또 해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국 남자 노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은 오키나와 쪽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형급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세요. 태풍을 한 개 먹었대요, 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덩치가 더 이만하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내일 정도쯤에 부산 상륙이라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건 그거죠. 이렇게 큰 또 자연재해가 왔었을 때 이를 또 참 인간이라는 한없이 약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비 피해 없으셨으면. 네, 그래서 좀 혹시나 남부지방 계신 분들은 좀 대피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관련된 뉴스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거 네. 그 아예 관통을 해버리니까 네. 남부 쪽 지방. 네,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이제 또 주식 시장에는 약간 또 물론 자연재해가 벌어지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또 이런 관련주들이 또 오늘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작부터 또 폐기물 관련주 지난번처럼 비 많이 왔었을 때 이런 거 처리하는데 또 남부지방 쪽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또 그런 쪽이죠. 뭐 지금 뭐 YN텍, 뭐 코인텍 이런 종목들이 더 그러니까 이 산업
단지 쪽에 있는 폐기물들 처리하는 업체들인데 코인텍이 좀 강합니다. 코인텍이 더 세서 벌써 이만큼 올라와 있고 그 중에서 아직 인선 ENT는 이쪽은 약간 서울 경기 쪽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 연관이 더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그걸로도 약간 부각받고. 근데 그런 측면 쪽에서 아마 오늘 또 폐기물 관련된 또 보니까 약간 그 토목업체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동아지질 이런 거는 좀 약하고 특수건설이 또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시장에서 그래도 약간 또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해봐야 하루 이틀짜리죠. 그렇죠. 네, 또 화요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관점 쪽에서 변화 나오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네, 남부 쪽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잘 대비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특별히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약하게 시작해도 보니까 야간 선물로 보게 되면 한 0.5%대 하락 시작을 해도 그래도 미국 시장 휴장을 틈을 타서 좀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근데 그래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선물옵션 동시만길이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파가 국내에도 좀 월화수 계속 밀친다는 얘기겠죠.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영국의 차기 총리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총리 후보가 20명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2명 결정을 이번에 해서 바로 결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영국 총리까지 저희가 지금 논해야 되는 이런 단계. 네. 잘하겠죠. 예, 관련돼서 또 영국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그렇죠. 네,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9월 6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ISMB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쪽입니다. 지표 그렇게 서비스업 쪽이다 보니까 크게 안 좋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런 변화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주 보니까 또 그게 많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항체 약물 결합체 월드 ADC 2022 학회 좋은 학회죠? 네. 그러고 거기다가 유로피부 과학회 또 보면은 여기 종양학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조금 약한데 약간 또 바이오 쪽 종목들로 약간 매기가 좀 쏠리지 않을까 이런 또 한 10월 달까지 해서 또 이런 학회들도 무지 많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한 2년 정도 뒤에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코로나19 2년이 지났다 보니까 약간 다 대면 쪽입니다. 그래서 뭔가 또 성과를 기대하고 발표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시장 쪽에서는 오히려 바이오주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쪽도 하나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보시되 이런 쪽은 저희가 또 학회 참석할 정도로 이렇게 스마트하게 다 공부해서 완벽하게 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알아도 물리더라. 예. 하여튼간 네. 그런 쪽에서 대응도 한번 종목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네. 또 7월 달에 9월 7일 수요일 날은 미국 무역 수치 발표됐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변화가 될 걸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무역 수지는 미국은 별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죠. 네, 그래서 그냥 한 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괜히 많이 준비한 것처럼. 네, 이번 주에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들 이렇게 못 기억했을까. 추석을 앞두고 뭔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냥 아무것도 좀 몇 개 없으면은 에이 놀았네 이렇게 생각 드실까봐. 그렇지. 네. 예? 네. 그래서 또 하나, 요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입국 제한 완화가 이제 7일부터 이어지면서 네. 하루 5만 명. 예, 이제 2만 명대에서 5만 명대로 늘려잡고 패키지 투어도 지금까지는 가이드가 꼭 있었다고 하네요. 참, 네, 가이드가
영어도 잘 못하시는 가이드일 텐데 하여튼간 뭐 패키지 투어가 허용되다 보니까 일본에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 넘어가면서 그래도 저희 연휴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과거에 코로나19 전에 그래도 가장 많이 방문한 해외 국가가 일본인 만큼 풀어줬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출국자 수나 입국자 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에 대한 재조명도 살짝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쪽인데, 근데 리오프닝은 일단 출국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일단 부담이겠죠. 네, 환율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또 그렇다고 또 소비 심리가 지금 뭐 확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확 또 좋아지기도 좀 힘든데, 그래서 초기에는 아유 한번 일본이라도 가보자 이런 그렇죠. 수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유럽 피부과학회가 있는데 셀트리온이 스텔라라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또 새로운 거죠. 이거를 또 임상 3상 28주 결과 한번 또 발표되는데 또 셀트리온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기를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외국인들이 좀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는 게 이게 살짝 좀 부담이 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동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현선물 그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네. 차이를 좀 키웠다가 다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파생 상품 쪽에서는 부정적인 쪽이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또 만기를 앞둬 놓고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매수 확 들어오게 되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겠는데 어떤 파생 쪽의 동향들도 가끔씩 일단 장중에 체크해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일단 또 9월 9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 들어갑니다. 목요일날 이것 빠졌네요. 22통화정책회의. 아, 그래요? 이게 예. 그게 하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또 장 끝나고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 또 연휴 들어가는데 영향은 또 그 관련된 내용들 또 혹시 이때 금리를 0.75 정도 75bp 올릴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유럽도 빅스텝인 만큼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나 또 이런 것도 또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또 유동을 친다. 특히 저 픽스 국가 쪽에서 유동을 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저희 쉬는 동안에 마음이 또 팔랑팔랑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EU 에너지 장관 회의가 또 금요일 날 바로 열리는데 전력용 예, 전력용 전력용 가스 요금 상한제 네. 왜 이러죠? 김인세 대표님을 믿기 때문에 네. 저력용 가스 요금에 저력이 생기는구나 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의도된 거 아니고요. 그냥 예, 약간 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유럽에서 그 가스 요금,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들여오는 이 또 그 러시아산 또 원유를 또 상한제를 또 적용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삐졌죠. 그래서 또 다 가스 밸브 잠가 버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계속 상한제 구축해놓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는 우리 러시아 쪽 잠궈도 러시아 너네들 잠궈도 괜찮아. 우리 대처할 수 있어. 이렇게 빵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면서 장갔던데. 그러니까요. 알았어. 뭐 이러면서 뭐 잘해봐. 뭐 이런 분위기. 아니 지금 말고 유럽의 입장은 이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겨울에는 버틸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살려줘. 뭐 이런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좀 이제 약간 자존심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도 가스가 한 80%대 정도까지는 재고를 쌓아놓다 보니까 약간 여유 있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4인 가족 전기요금 뭐 600만 원대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달에? 네, 1년에? 한 달에요. 월급이 얼마인데 6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다 보니까 가스 배급제부터 뭐 다 지금 난리죠. 거기다 유럽은 영국 같은 경우는 먹지 있죠. 먹지 예전에 왜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 받치고 쓰면 예, 그렇죠. 복사되는 예. 먹지도 비축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력이 만약에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정전이 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만만치 않습니다. 뭐 예전에
한 60년대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은 어렵다는 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유럽도 이 선진국들이 서방 국가들이 네. 아 이거 뭐지 이러고 있대잖아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딱 경제 제재 딱 하고 금수 조치하고 하면은 네. 타격을 크게 입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떼돈 벌어가지고 지금 뭐 130조인가 현금 확보하고 있다고. 거기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패권이 약화된 게 이번에 증명됐다. 그것도 인도하고 맞습니다. 중국 말 안 듣잖아요. 다 오히려 싸게 사다가 말 안 듣고 사우디마저도. 사우디도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알던 이제 그 거의 뭐지 세계화의 중심이 돼서 미국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 다원화되는 과정이겠죠. 다원화되게 되면은 뭐 주식시장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죠.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지는 요인들이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질서 있는 상황들은 아니죠 지금요. 그게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가 아닌데 보니까 또 주말 사이에 한국전력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조만간 그 자구책들 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이체 했을 때 할인하는 것도 없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또 다자녀 가구 쪽의 혜택 뭐 이런 것도 뭐 없애는 걸로 나오는데. 아 그런 거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또 한전 입장에서는 적자가 그렇게 크게 나는데 예. 뭐 이런 것 같아서 예, 참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긴 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은 다 쓸 수밖에 없는 건데 한전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국가 공기업으로 좀 봐버리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네. 이번 주 암울하게 봐야 된다. 뭐 또 그렇게 암울하게 생각하게 뭔가 되면 희망의 한 줄기 빛을 좀 내려줘봐요. 이럴 때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물린 거야 물린 거고 이 물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계좌를 딱 봤더니 계좌에 현금이 없다. 그럼 아무리 물렸어도 뭔가를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은 요거 다시 살 거야 생각을 하시고 좀 줄였다가 이걸로 혹시나 뭐 또 대응할 거 없나 하고 한번 좀 짧은 것들이죠. 이런 거 한번 또 종목들 찾아보고 혹시 시장이 위축됐을 때 또 뭐 요즘 보면은 요거 안 했네요. 전일 특징 섹터 혹시나 이런 거 좋아하죠. 네. 이런 거 좋아해요. 네, 혹시나 이것도 한번 보실 것 같아서. 네. 내가 이쪽 보면은 약간 또 요즘 네옴시티 쪽은 안 죽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한미글로벌이 살아있으면서 네.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뭐 다 약간 건축 서비스 관련된 종목 쪽으로 약간 또 매기가 또 붙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미글로벌이 꺾인다. 그러면 이제 관심이 약간 좀 줄어들겠지만 이런 쪽으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다. 근데 주가 수준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회사 지금 시총이 한 2천억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 한 해에 수익 나오는 거 보면은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거 봤을 때도 계속 한 160억 뭐 한때는 200억대 낸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네옴시티 수주했다. 그러면 중동 쪽으로 교두보를 만들어서 뭐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이런 거 부각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안 비싸다 보니까 주가가 또 탄력을 좀 받아가는 과정이 나왔을 때 이게 확대가 돼서 뭐 이런 또 네옴시티 관련주 쪽으로 뭔가 막 엮이는 모습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약간 요즘 5G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5G, 뭐 교통 인프라 이런 것도 네옴시티 쪽에 수주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해봐라. 네. 이렇게 얘기 나오다 보니까 5G 이러면서 뭐 또 요즘에 KMW 이런 것도 의외로 지금 안 죽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보면 수급 보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삽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실적의 깊이가 약간 저희가 얘기하듯이 그냥 5G 뭐 지금 뭐 국내 통신사가 뭘 어떻게 하는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쪽이나 인도 쪽에서 나오는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주를 받고 거기서 이제 낙수 효과가 나오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한쪽에서 그런 변화와 함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의 움직임들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작은 종목들 뭐
텔레칩 뭐더라 그 에이테크 생각이 안 나요. 에이스 테크놀로지. 네. 입이 먼저 떨어졌고요. 뒤에서 이제 로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침이 먼저 흘렀어요. 네. 이건 또 더티한데. 그러니까 5G 쪽에서도 한번 섹터들 오늘 한번 놔 보시고 이쪽도 좀 강한가 싶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을 살짝 마련했다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 이것도 한번 체크하자는 게 이런 쪽에서 차라리 그냥 어차피 물린 거 한 4, 5%라도 수익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채워놓으면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저런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보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자동차 쪽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차도 뭐 아쉽긴 하죠. 20만 원대 좀 안착하지. 근데 그냥 수급 나쁘지 않은데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물하고 쭉 하고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의 동향을 봤었을 때 아직 자동차 쪽이나 또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도 앞서 잠시 전에 3분기 실적 흐름들 괜찮은 것 중에 뭐 화신, SL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실적의 확장세가 나오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대부분의 패턴들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성과 내는 것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라는 쪽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이 조금 시장은 약하지만 그를 좀 넘는 종목들은 또 여러 가지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지금은 물리면 안 됩니다. 물리면 안 되다 보니까 짧게 모멘텀 들어왔었을 때 아니면 또 보통 이런 거 보면 이제 분봉에서도 좀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짧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물론 짧게 한다고 해서 에이 저런 틱돌이 에이 저런 뭐 단타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단타가 어째서 이래야지. 제가 제대로 사는데 단타도 하나의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네. 시장에서. 네,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아무 대안도 없는데 그냥 손해 본 거 그냥 보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하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은 내가 또 나름대로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또 생존 원칙들이 살짝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어렵지만 살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계속 고민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그 월요일인데 네. 뭔가 오늘은 인사이트가 굉장히 그 짧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뭔가 쌓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내용들 중에 하나는 큰 그림이 뭐 이제 좀 주춤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뭔가로 이렇게 각개전투식으로 뭔가 막 해보는 그러니까 즉 그냥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있었으면은 누가 저희한테 돈을 또 꼼꼼을 떨어뜨려 주겠습니까? 이럴 때는 알아서 막 또 개미는 개미답게 이 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딱 세워서 거기다 막 또 이제 레이더도 한번 가둬. 더듬? 큰일 납니다. 그거는 성희롱.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뭘 더듬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주식을. 네. 주식은 실컷 더듬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촉도 살려보시면서 어려움을 잘 타개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